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 수요일 이렇게 라이브 방송을 찾아뵙게 됐는데, 이제 막 시작해서 입장하고 계시니까요. 민정님 반갑습니다. 유선혜님도 반갑습니다. 날씨가 어제 다시 눈도 오고 비도 오면서 굉장히 또 추워지고 쌀쌀해졌다가 오늘 낮에 되니까 좀 날씨가 또 다시 많이 풀린 것 같아요. 그래도 이제 오락가락한데 또 시장처럼 오락가락한 그런 날씨가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오늘 정말 시장에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좀 집중해서 시장 흐름 살펴가면서 트럼프의 정책, 그러니까 지금 시장의 트럼프 리스크, 또 오늘 다시 트럼프 트레이드로 이런 분위기가 빠르게 또 전환되는 이런 흐름들이 나타났는데, 이런 흐름들에서 이제 어떤 거를 우리가 중심을 잡아가야 되느냐 생각을 해봤을 때 저는 딱 한 가지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 다시 한번 잡아드리고, 또 계속해서 시장 변동성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이 트럼프가 원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파악하면서 시장을 접근해야 보다 안정적이고 꾸준한 성과로 이어질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그래서 이때 뭐 관세다 해서 하락 나올 때 똑같이 손실 보고 뭐 다시 반등한다 해서 또 뒤늦게 쫓아가서 다시 또 고점에서 이렇게 매수를 하고 그러다 보면은 정말 꼬일 수가 있거든요. 그러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적절한 구간에서 지금 이런 부분들 우리가 조심해야 되고, 또 어떤 부분으로 트럼프가 이런 관세 정책이나 이런 거를 펼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 제가 중심을 계속 잘 잡아가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이제 예전부터 계속 말씀드렸지만 이 관세라는 트럼프의 관세는요, 이 변동성의 재료인 거지 시장의 방향성은 크게 바꾸지 못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관세 노이즈로 우리 시장이 흔들리면은 저가 매수 전략으로 계속 유효하다, 저가 매수 전략으로 담아가자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제까지 시장이 캐나다, 멕시코 관세 때문에 많이 흔들렸다가 오늘 또 시장 반등이 나는데 어느 정도 이제 입장하셨다고 생각을 하고 오늘 시장부터 짚어보면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중요한 얘기 많이 드릴 거예요. 오늘 중요한 얘기. 오늘 시장, 오늘 대다수 종목들 반등 흐름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주 금요일 급락이 나왔고, 또 연휴 쉬어가고, 대체공휴 쉬어가고, 어제까지 추가 하락이 조금 더 나와주면서, 약세의 흐름이 이어졌다가, 오늘은 코스피 1% 반등이 나왔고, 코스닥 역시도 1.2%대 반등이 나왔네요. 그래서 오늘 아시아 증시도 전반적으로 좋았습니다. 항생지수도 오늘 많이 올랐는데 중국은 또 양회를 하고 있죠. 양회가 개최되고 있고, 외국인이나 기관 수급은 썩 방향성은 보이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외국인은 오늘 코스피 현물을 팔았고, 선물도 팔았는데 코스닥은 또 사들이는, 외국인 기관 모두 현물론 코스닥을 사들이는 흐름 보였네요. 크진 않지만. 그래서 지금 원달러 환율이 많이 내려왔습니다. 다시 뭐 그간 많이 오른 거를 생각하면 많이 내렸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1460원 선을 또다시 관세 우려 때문에 올라갔다가 다시 또 크게 내려오는 모습. 어제 대비해서 11원 급락을 했네요. 많이 내렸죠, 하루 만에. 그래서 오늘 트럼프 연설을 통해서 어떠한 이런 계속되고 있던 미국 경기에 대한 우려들이 완화되는 이런 흐름이 나왔다라고 좀 종합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일단 오늘 시장 주요 이슈부터 좀 설명드리면 빼놓고 말하기가 어렵겠죠. 오늘 트럼프 연설. 오늘 트럼프가 한국, 일본, 알래스카 LNG 사업 수조 달러 투자할 거. 오늘 시장이 여기에 주목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로 해서 오늘 뭐 관광 관련주라든지 예전에 대왕고래 프로젝트로 한국가스공사라든지 대왕고래 프로젝트로 크게 급등세를 보였던 종목들이 다시 이 LNG
미국 LNG 프로젝트의 이런 수혜 기대감으로 강세 흐름이 나타났는데 이제 이렇게 우리나라가 이 LNG 프로젝트에 참여를 하게 되면은 이 수혜 기대감이 계속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이 주가에 많이 반영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트럼프 정책주로 좀 많이 수급이 쏠리는 흐름들 나타났는데, 트럼프 대통령 의회 연설 주요 내용을 좀 짚어보자면, 안 좋은 내용부터, 반도체 산업지원법, 칩스법, 이거 중단해서, 이거 해외 반도체 기업들이 이제 우리나라에 투자하는데 우리가 이거를 또 지원을 한다는 게, 좀 말이 안 된다. 차라리 그 돈으로 우리 미국 정부 부채 절감에 사용을 하자, 이런 말들을 했었고, 또 4월 2일날 이제 상호관세 부과를 예정대로 할 거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관세 부과 후에 인플레이션에 대응해 나갈 것이다 라고 또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미국에서 만들지 않는 제품에는 관세를 부과할 것이다. 그래서 오늘 이 발언이 나오면서 현대차도 소폭 반등이 나오고, 뭐 현대공업이라든지 자동차 부품주들, 또 이제 혹시 제가 어제 머니쇼 아침 방송에도 나가고 있거든요. 머니쇼에서 어제 이제 알맥 관련해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알맥 역시도 미국의 자체 생산 공장, 물류 공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또 부각되면서 단기적으로 또 튀어오르는 모습들. 그러니까 트럼프가 의회에서 연설하는 내용에 따라서 관련주들이 막 튀어오르는 이런 흐름들이 오늘 많이 나와줬거든요. 그만큼, 왜냐면 이제 트럼프 관세 리스크 때문에 시장이 많이 떨어지고 관련주도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이 연설 내용에 따라서 또 트럼프 정책에 대해서 관심도가 높아서 또 반등도 빠르게 튀어올랐다가 또 이런 변동성이 나타나는, 이런 주가 변동성, 개별주들 주가 변동성이 나타났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코스피가 삼성전자는 좀 하락하고 SK하이닉스 또 많이 올랐거든요. HBM 관련해서 이런 부분들 매출이 계속 늘어날 수 있겠다, 이런 부분들이 좀 반영됐던 것 같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미국 공장에서 뭐 투자를 추가적으로 하는데 칩스법이 이렇게 중단이 되면은 이런 우려들이 좀 반영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우려 때문에 소폭 약세를 보이고 또 차별화가 나타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SK하이닉스 관련해서 관련주들이 좀 좋은 흐름을 보였고, 이런 차별화가 계속됐고, 트럼프 정책, 트럼프 트레이드가 오늘 시장에서 주도를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LNG 사업과 함께 이런 미국 내에서 더 많은 석유 시추를 허용할 거고, 인플레이션 둔화를 위해서는 에너지 비용 축소가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에너지 비용 축소. 그래서 더 생산한다는 거죠. 석유나 이런 천연가스 이런 부분들을 미국에서 주도해서 생산을 해내서 축소할 거다. 그리고 이 부분 한국과 일본, 알래스카 가스관 사업 참여해서 가스관, 관광 관련주들이 일제히 강세를 보이면서 뭐 화성 밸브라든지 상한가 기록을 하고 관련주들 전반적으로 좋은 흐름이 나타났고, 또 이제 역시나 그런 종목들이 대부분 유틸리티잖아요. 유틸리티. 그쪽이 이제 거의 코스피에 많이 있습니다. 이 중소형주들이. 그래서 오늘 코스피가 대형주도 코스피 100종목, 코스피 200종목 좀 약세를 보였지만 코스피가 추가적으로 좀 상승이 나왔던 게 그쪽에서 수급이 나타나면서 코스피를 좀 견인을 했다라고 보여지고, 그 다음에 산업용과 군용을 막론하고 조선업을 부활시킬 것이다 라고 또 발언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와 조선 협력 기대가 좀 이어지면서 오후장부터는 이 연설 내용 때문에 장 초반에 차익 매물 출회됐다가 또 좀 반발 매수 유입된 이런 흐름들이 나타났거든요. 그리고 재건주도 마찬가지죠. 러시아 우크라이나 종전 협상 현재 진행 중이고, 젤렌스키가 이미 광물 협상을 위한 이런 서한을 보내왔다, 이런 이슈들이 좀 부각이 되면서 어제 급락했던 재건 관련주들이 또 반등이 나와주는 이런 흐름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오늘 트럼프가 발언하는 부분들에 따라서 시장이 크게 요동을 쳤다. 관세부터 해서 이런 흐름들이 나와줬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근데 이 모든 것은요, 트럼프 이런 정책들이나 뭐 치수법이나 보시면은 결론은 하나입니다. 결론은 하나. 재정지출 축소 목표,
부채 감소, 미국 부채를 감소하기 위해서 재정 균형을 추진해 나가기 위해서 결국 이런 정책들을 펼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결론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재정 적자를 축소해서 미국의 국익을 추구하는 것이 최종 목표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지금 정책을 펼치는 거예요. 그래서 재정 적자라는 것은 이제 한 해 동안 이제 정부가 벌어들인 돈보다 쓴 돈이 많기 때문에 재정 적자가 났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재정 적자가 쌓이면 이제 국가 부채가 늘어나게 되는 거죠. 국가 부채는 정부가 과거에 계속 재정 적자들 이런 부분들을 메우기 위해서 국채를 발행하고 이제 달러를 이렇게 하잖아요. 발행을 하잖아요. 국채를 발행하고. 그래서 이런 모든 부채의 총합이 재정 적자가 쌓여서 모든 부채 합이 국가 부채인 거예요. 그래서 국가 부채 같은 경우에는 지금 미국이 5경 원이에요. 국가 부채는. 재정 적자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규모가 커서 이런 재정 적자가 쌓여서 국가 부채가 5경 원까지. 그래서 36조 달러죠. 그래서 이런 국가 부채가 100일마다 1조 달러씩 늘어나거든요. 1조 달러면 1,400조 정도 돼요. 1,300조, 1,400조. 그래서 이런 계속 100일마다 증가하고 있고, 이런 100일마다 이렇게 증가하는 이유가 뭐 재정 적자를 비롯해서 이런 경기 부양책이라든지 경기 부양책에 돈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또 사회복지 비용. 연설에서도 오늘 사회복지 비용 쓸데없이 들어가는 게 너무 많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 부분들. 그리고 고금리로 인한 이자 부담도 빼놓을 수 없겠죠. 부채가 쌓이면 쌓일수록 이 금리에 영향을 받아서 부채가 이자가 붙으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국가 부채가 늘어나고, 그래서 LNG 프로젝트를 하게 되면은, 이제 미국 주도로 에너지를 생산해서, LNG를 생산해서 수출한다면 미국의 무역 수지가 개선이 되겠죠. 미국 무역 수지가, 지금 무역 적자가 큰데 LNG 수출을 통해서 무역 수지가 개선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경제적 이익이 발생이 되고, 이런 에너지 수출을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면서 미국의 우선주의를 더 공고히 하고, 결국 그렇게 되면 재정 적자 축소로 이어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LNG를 이렇게 대규모로 생산해서 미국이 수출액이 늘어나게 되면은 무역 수지가 개선이 되면서 재정 적자 축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LNG를 생산해서 수출하기 위해서는 LNG 운반선이 들어가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조선업을 이렇게 다시 부활시키려고 하는 것이고, 이런 부분들이 결국 재정 지출을 축소해서 결론적으로 재정 적자를 축소해서 미국 국익을 위해서 이런 트럼프 행정부가 재정 적자를 축소하려고 한다. 여기에 중점을 두시면 될 것 같아요. 관세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협상수단. 관세가 싫으면은 미국에 공장을 지어라. 이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투자가 늘어나면 재정 적자가 감소하겠죠. 그래서 현대제철 같은 경우에도 어제 머니쇼에서 말씀드렸지만 10조 원 규모로 공장을 짓겠다. 이런 부분을 검토를 하게 되면서 예외적으로 현대제철 철강에 대해서는 좀 예외적으로 면세를 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들이 반영되면서 철강 관세 우려에도 좀 저가 매수와 함께 반등이 가파르게 나왔잖아요. 단기적으로 현대제철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래서 결국에는 이 관세 우려가 커지면서 시장의 변동성이 커지겠지만, 결국에는 이 시장을 무너뜨릴 이 치킨 게임이 아니라, 관세가 너 죽고 나 죽자 치킨 게임이 아니라 결국에는 미국의 재정 적자를 축소하기 위해서 하나의 수단이다. 그래서 저는 강달러나 약달러 역시도 결국 트럼프가 미국의 재정 적자를 축소하기 위한 전략적인 수단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런 부분들에 많은 투자자분들이 이 LNG 사업, 일단은 주가가 많이 올랐으니까 LNG 관련주들이 오늘 정말 급반등하고 급등하고 했으니까 이쪽 정책에 눈이 많이 갔는데, 제가 더 눈이 많이 간 것은 트럼프가 의회 연설에서
좀 지나가듯이 얘기를 해서 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 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트럼프가 미국 국채금리 아름다운 하락세라고 발언했거든요. 그래서 연설에서 미국 국채금리가 아름답게 하락했다라고 했어요. 아름답게 하락했다. 그래서 올 초에 이제 4.5%대까지 치솟았던 이제 국채금리가 4.1%대까지 하락하고 지금 소폭 반대 4.2%대 유지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10년물 금리가 이제 이런 모든 2년물이라든지 30년 이런 금리에 좀 기본이 되는 기준이 되기 때문에 모든 금리를 이렇게 결정하는 만큼 10년물 국채금리 하락을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취임 이후에 가장 큰 성과로 또 강조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시장에서는 이번 이제 국채금리의 하락 원인 자체가 이 관세가 트럼프가 지금 관세 치킨 게임을 벌이고 있다. 그렇게 되면 미국 경기가 둔화될 우려가 굉장히 크다라는 이 우려감들이 반영이 되면서 이 시장 금리, 10년물 금리가 하락한 거거든요. 근데 이제는 조금 이제 시장에서도 트럼프가 그렇게 치킨 게임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는 이런 재정 적자를 축소하기 위한 이 수단으로 활용을 하고 있구나라고 받아들여지면서 미선물도 지금 현재 반등이 나와주고 있고 그 기술주들도 프리마켓에서 좀 반등이 나와주고 있고 이런 흐름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인식이 좀 괜찮아진 거죠. 인식이 개선이 된 거죠. 관세에 대한 우려에서 역시나 수단이구나라고 조금씩 또다시 바뀌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오늘 국내 증시가 올랐고 중국이나 일본 증시도 반등이 나왔고요. 어제 미증시가 결국 하락 마감했죠. 이런 부분들이 선물 시장과 트럼프 의회 연설을 통해서 이런 부분들이 확인이 되면서 지금 반등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여러 프로젝트나 정책들, 결국에는 미국의 재정 적자를 축소하기 위한 수단이고 정책이다라고 중심을 잡고 시장을 바라보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이 부분은 계속적으로 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재정 적자를 축소하기 위한 정책들을 계속 내세우면서 단기적으로는 이런 미국 경기 둔화, 미국 경기가 둔화될 수 있는 우려가 좀 나와줄 수 있는 상황. 왜냐하면 관세에 대해서 좀 강경한 스탠스를 취하면 원자재 값이라든지 먼저 이제 이런 상품 가격들이 먼저 반응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경기 둔화 우려로 이어지는 거고, 실제로 이렇게 경기 둔화 우려가 조금 약침체 우려가 커지면서 올해 금리 인하 CME 페드워치에서의 금리 인하 전망이 늘어났습니다. 지금 한 3회, 올해 2회까지 좀 축소가 됐었는데 3회로 늘어났거든요. 그래서 이런 금리 동결 우위에서 다시 금리 인하로 좀 바뀌어가고 있다. 시장의 전망들이. 트럼프 정책들로 인해서. 관세도 결국에는 이런 LNG 프로젝트도 여러 정책들, 이런 정책들 모두 트럼프가 결국 미국 국익을 위한 재정 적자 축소에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고금리 상황에서 물가를 인플레이션을 잡는 상황에서는 주식시장이 매크로가 어떤 미국 경제 지표가 좋지 않으면 좋다라고 반응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좋지 않았기 때문에 금리 인하를 할 것이다라는 이런 인식 속에 반등이 나왔었잖아요. 상승 흐름이 나와줬고. 근데 서서히 바뀌고 있죠. 경제 지표가 좋지 않으면 잘못됐네요, 이게. 주식시장이 배드 이즈 굿시에서 배드 이즈 배드죠. 오타가 났는데, 배드 이즈 배드. 나쁜 것은 결국 나쁜 거. 자연스러운 거거든요. 자연스러운 거. 경제지표가 좋지 않으면 당연히 시장이 좋지 않게 반응하는 게 원래는 자연스러웠는데, 어느새부턴가 고금리가 계속되면서 고착화됐었죠. 그래서 처음에 이 국면이 전환되려는 흐름이 나타났을 때, 처음에 지표가 좋게 나왔는데 시장이 떨어졌을 때, 그때가 처음 국면 전환이 일어났었거든요. 코로나 이후에. 그래서 저도 처음에 그런 흐름들을 처음 봤었을 때, 이런 배드 위주 굿 시장이 바뀌어가는 처음 상황에서 전 잠깐 벙쪘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러다가 이제 확실하게 시장이 경제지표가 좋지 않은 거에 좋게 반응을 하는구나가 굉장히 오래 고착화되었던 것 같은데, 슬슬 이런 트럼프가 재정적자 축소를 하기 위한 정책들을 펼쳐가면서 매크로 지표 역시도 나쁜 것은 나쁜 것, 경제지표가 좋아야 좋다로 지금 국면 전환이 이전보다 확실하게 좀 앞으로도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전망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미국 재정적자 축소 정책들과 함께 지표에 대한 시장 변화들을 계속적으로 살펴갈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야지 보다 자연스럽게 금리가 인하되면서 시장이 우호적으로, 그러니까 배드 이즈 굿이냐 배드 이즈 배드냐 이것 때문에 헷갈리는 이런 시장 이 헷갈리는 자체도 시장에겐 불확실성 요인이거든요. 그래서 보다 확실하게 국면전이 나타나면은 오히려 자연스럽고 저는 시장이 더 좋아질 거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트럼프가 계속 결국 원하는 것과 이렇게 시장이 반응하는 것 같이 함께 살펴가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관세 노이즈로 시장이 크게 반응하고 변동성이 나타나더라도 우리가 이 중심만 잘 잡으면은 보다 슬기롭게 대응을 해 나갈 수 있겠죠. 이런 부분들, 저는 이제 이런 LNG 프로젝트나 그런 부분들보다도 트럼프가 이런 부분들을 더 원하고 있다라고 의회 연설을 통해서 좀 파악을 했고, 그리고 이제 오늘 결국에는 이 트럼프 연설이 시장을 장악을 했지만 한편에서는 중국도 돈풀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미국과 중국이, 트럼프는 금리 인하를 요구하고 있고, 국채 금리를 낮춘다는 건 결국 금리를 인하한다는 거죠. 금리가 떨어지면은 지금 미국에서 갖고 있는 국가 부채에 대한 이자도 축소가 됩니다. 그래서 금리 인하를 요구하는 것이고, 재정 적자를 그래야 축소할 수 있기 때문에 계속 국가 부채에 5개월 원 쌓여 있는데 고금리면은 계속 이자만 늘어나서 부채가 쌓이겠죠. 그래서 금리를 인하를 요구하는 것이고, 그래서 금리를 인하게 되면 투자도 많아지고 돈풀기가 이어지면서 이런 투자가 계속 미국에 이루어지고 재정적자가 축소가 되는 거고, 중국 역시도 돈을 풀어서 내수 진작에 나선다라고 이번 전인대에서 현재 진행 중에 있죠. 그래서 이제 리창 총리가 경제 성장률을 이제 3년 연속 5% 내로 좀 설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3년 연속 5% 내로 설정한다는 건 지금 현재 내수 상황에서는 그래도 좀 자신감을 보였다라고 좀 생각이 되거든요. 그리고 CPI 목표치를 2%대로 좀 하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중국 같은 경우는 물가지수가 올라가는 게 좋습니다. 중국은 오랫동안 디플레이션을 겪었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끼는 게 좋아요. 왜냐면은 그만큼 소비 심리가 살아난다는 것이니까. 그래서 2%로 하향했다는 것은 좀 중국 내에서 이런 수요 부진을 좀 암묵적으로 인정을 한 거죠. 오히려 이렇게 중국이 말들이 많았어요. 이런 지표에 대해서 이게 맞는 지표인가라고 염려가 많았었는데, 차라리 이렇게 인정하는 것도 저는 좋게 보여집니다. 인정하면서 2%로 하향을 했고, 재정 적자율은 전년 대비 1% 증가한 4% 내로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재정 적자율을 늘어났다고 해서 재정 적자가 나쁜 게 아니라요. 중국이 재정 적자율을 늘어난 이유는 결국에는 돈을 푼다는 거거든요. 돈을 푼다는 것. 그래서 이렇게 푸는 이유는 재정자를 높여서 돈을 풀어서 국내 수요를 촉진시키겠다. 그래서 양호하게 이제 양회에서 이런 전인대에서 정책들이 나오게 되면서 오늘 항생지수도 좋은 흐름을 보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또 트럼프 관세에 맞서서 이런 트럼프 일방적인 이런 관세, 일방주의에 반대한다고 기존 입장을 계속 피력을 하면서 앞으로는 이런 질적 생산력, 첨단 기술 산업 발전 등을 내세워서 기술 자립을 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어디에 의존하지 않고 우리 중국 내에서 기술 자립을 계속 추진해 나가겠다. 그러기 위해서 소비 진작을 하고 투자 효율을 높이고 전방위적으로 국내 수요 확대를
가장 먼저 거론하면서 돈을 풀겠다. 그래서 과학기술 지원을 위한 정부 예산을 250조 원으로 책정했습니다. 그래서 이 250조 원이 우주항공, 중국에서의 우주항공산업, 바이오, 양자, 6G, 그리고 이런 디지털 경제 활성화를 위한 AI 플러스 정책을 추진해 나갈 것이다 라고 발표를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결국에는 미국은 이런 투자를 받고 새로운 산업에 대해서 투자를 하고 재정적자를 축소해 가려고 하고, 중국은 재정적자를 늘려가면서 투자 촉진을 일으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중국 결국 모두 금리 인하와 함께 시장에 유동성이 풍부하게 될 수 있는 이런 정책들을 서로 다른 방법으로, 다른 수단이나 다른 방법들로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관세로 인해서 시장 급락이 강했지만 결국 그런 부분들도 이렇게 하나의 수단이기 때문에, 그래서 치킨 게임이 아니라 결국 그런 부분들로 하여금 조금이라도 재정 적자를 빠르게 축소하기 위한 전략들을 제시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관세 노이즈 때문에 시장이 크게 흔들릴 때마다 저가 매수 전략으로 시장을 바라보시는 게 좋다라고 제가 계속적으로 말씀드린 부분이겠고요. 그리고 이제 2월 달에 제가 이제 2월 달에 2월 5일 날 이때 어부부 반도체를 검색식종으로 좀 소개를 해드렸거든요. 그래서 이때 당시에 2월 5일 날 만원대까지 좀 반등이 나오면서 6,500원에서 만원대까지 좀 반등이 나오면서 낙폭과대에 따른 반등이 나와줬는데, 이제 이때 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때 딥시크 충격이 강했다가 결론적으로 딥시크도 좋은 거구나, 저전력 저비용 반도체들 계속 좀 수혜 기대감이 이어질 수 있겠구나 하면서 온디바이스 AI 관련주들이 또 상승이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어부부 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2월 5일 이때잖아요, 이때. 그 다음에 만원대에서 16,000원대까지 단기적으로 2월 5일부터 2월 14일까지 60% 쪽 상승하는 이런 흐름들 단기적으로 강한 반등이 나와줬고, 이런 종목들이 굉장히 좀 많이 나타났던 것 같아요. 2월 첫째 주, 둘째 주. 그래서 2월 달에 어떤 흐름이 나왔는지 좀 되짚어 보자는 거죠. 왜 되짚는지는 뒤에 가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왜냐면은 어부부 반도체도 이때 당시 과거에 25,000원대까지 이런 MCU 관련해서 모멘텀 부각되면서 급등 나왔다가 시장 하락 기간 동안 약세를 크게 보였다가 다시 이런 리레이팅하는 흐름들이 나타났다. 제 검색에 잡힌 뒤에 좀 더 가파른 반등이 나타났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원익홀딩스가 잡혔었습니다. 원익홀딩스가. 그래서 원익홀딩스가 오늘도 좋은 흐름 보였는데, 원익홀딩스가 이때 당시에 대략적으로 2월달 이때거든요. 이때 2,700원, 800원 선 이 구간. 그래서 이 구간 이때 2월 초 때 레인보우 로보틱스라든지 로봇 관련주들이 굉장히 강한 상승이 이루어졌잖아요, 연초부터. 근데 이제 그동안 원익홀딩스 같은 경우에 이제 로봇팔 관련주로 과거에 이렇게 부각된 이력이 있었는데, 그동안 많이 하락하면서 별로 움직임이 보이지 않다가 차츰 이렇게 수렴되는 흐름이 나타나면서 2,000원대에서 4,000원대까지 가파른 반등이 나왔죠. 급등이 나왔습니다. 오늘도 17% 이상 상승세 보이면서 이런 급등 흐름 상승 이어지고 있는데, 결국 이제 제가 당시에 다른 로봇주들 대비해서 오름폭이 적다, 미미하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이렇게 약간 이제 로봇 섹터에서 후발주자로서 개별적으로 이슈가 동반되면서 이때 부각됐던 이슈랑 과거에 이런 로봇팔 관련주로서 모멘텀을 보였던 흐름과 또 같은 흐름이 나오면서 리레이팅이 진행됐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어떤 섹터에서 이렇게 흔히들 이제 대장주라고 하잖아요. 그런 종목이 한번 튀어오르면은 다른 종목들도 이런 흐름이 연동되면서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오는 흐름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섹터에서 어떤 대장주가 간다고 해서 그 종목만 보는 게 아니라 아직 덜 오른 이런 후발주들도 잘 보셔야 돼요. 그런 종목 등에서 하락 리스크는
적고 앞으로의 오를 가능성이 높은 종목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집중을 하시면은 보다 손실 가능성은 좋고 수익 가능성은 높아진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 그래서 2월 달에 원익 홀딩스 오늘까지 좀 좋은 흐름을 보였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M83을 또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당시 이제 2월 13일 날 이제 M83이 제 검색식에 잡히게 되면서 제가 당시에도 이제 콘텐츠 관련 사업 영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좀 한한령 해제 기대감, 이런 이슈가 주가에 좀 반영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그 다음에 이제 2월 19일 날 이렇게 톡방에서 제가 이때 이슈를 오후 9시에, 밤 9시에 좀 전달되면서 지금 한한령 족쇄에 풀린다, 이 뉴스를 좀 공유 드리면서 지난주 검색 종목 중에 M83 좀 설명드리면서 한한령 해제 이슈도 좀 살펴보자라고 이때 말씀드렸는데, 관련해서 이제 화장품 업종이나 엔터, 게임주 흐름도 체크해 가야겠다라고 말씀드렸고, 그때 당시에 이제 2월 둘째 주, 셋째 주 때부터는 한한령 해제 관련주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였죠. 엔터주들도 그렇고, 이제 화장품 관련주도, 또 엔터주 같은 경우는 또 관세 노이즈가 끼게 되면서 관세 우려가 적다는 점에서 추가적으로 이런 한한령 기대감이 좀 이어졌다가, 최근에는 좀 이제 중국 왕이 외교부장이 원래 방한을 하려고 했다가 취소했다는 소식에 또 조정이 나와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검색식에 하나의 좀 이런 도구로서 M83을 잡혔기 때문에 또 한한령 이슈들이 나오는지 체크해 볼 수 있겠고, 체크가 됐다면은 관련주들, 화장품 관련주도 봐야 되고, 이런 부분들을 검색식 종목 등을 통해서 파악해 나간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확인해서 개별 검색식에 잡힌 종목들에 대해서 모멘텀을 파악해서 또 방송에서 소개해 드리고, 또 이렇게 카톡방에서도 먼저 말씀드리고, 이런 부분들로 말씀드리고 있기 때문에 혹시나 이제 SBS 비즈 채널에서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은 위에 이제 카톡방 입장 보이실 거예요. 카톡방 입장 하시면 이런 부분들을 하나하나씩 좀 짚어드리면서 브리핑 드리고 있으니까 참고를 해주시고, 들어오시면은요, 제가 이제 2월 21일 날 톡방을 통해서 이때부터 좀 미국 증시가 좀 조정이 가파르게 나와줬던 것 같아요. 2월 21일 날. 이때 당시에도 말씀드린 경기 지표가 지금 배드 이즈 굿에서 배드 이즈 배드로 좀 바뀌고 있다. 바뀌는 것 같다. 좀, 근데 이 부분은 자연스러운 일인데, 약간 이런 침체 우려로 인해서 국면이 전환될 가능성, 그리고 6월까지 원래 이제 금리 동결 가능성이 높아졌는데, 지금 인하 가능성이 높아졌죠. 이런 인하 가능성으로 좀 바뀌어가는 흐름을 살펴야겠습니다 하면서 제가 2월 21일 날 이렇게 금요일 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이런 흐름들이 좀 나타났던 이런 분위기가 당시에 이때입니다. 이때였는데, 이때 워낙에 시장 분위기가 좋았었잖아요. 이때 코스피 차트거든요. 이때 반등이 나와주면서 당시에 섹터별 순환 흐름도 굉장히 짧아지고, 하락 종목 수도 조금씩 늘어나고, 방향성도 좀 안 보이고, 상승폭도, 종목들도 오르다가 상승분 반납하고, 오르다가 상승분 반납, 이런 흐름들이 굉장히 짧게 나타났거든요. 순환매가 이루어지는데 점점 짧아지는 이런 흐름들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면서 국면 전환에 대한 경계감이 좀 작용하고 있다고 먼저 좀 브리핑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미국 지표들 이렇게 예정이 되어 있는데, 지표 결과가 나타나면서 이런 흐름들 보면 주목해야 될 것 같고, 이렇게 그간 이렇게 반등했던 요인들 나와 있죠. 2월 첫 거래일 날 이제 트럼프 캐나다 멕시코 관세와 중국 관세 강행 우려에 이때 갭을 만들면서 크게 떨어졌고, 이후에 이제 유예를 한다는 소식에 반등이 나와줬었잖아요. 근데 이제 2월 20일 날 이 구간에서 제가 최근 이렇게 연속적으로 좀 반등이 나온 상황, 관세에 대한 이슈에 대해서 다시 또 재차 민감한 흐름이 나타날 가능성 염두를 해야겠다. 그 다음에 서서히 이런 경계감, 미국 경기 둔화 우려 이런 분들이 부각이 되면서 2월 말이죠. 2월 28일 날 트럼프 캐나다 멕시코 중국 관세 추가 관세 강행 우려
결국 시행을 했고 급락이 나왔죠. 개파락이 나오면서 글로벌 주식 전반적으로 이런 급락이 나타났고, 현재 또 반등하는 게 루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이 관세를 경감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좀 시사하면서 또 트럼프 정책 기대감으로 낙폭과에 따른 이런 반등이 나타나는, 그러니까 이때랑 좀 패턴이 좀 비슷한 흐름이죠. 코스피도 그렇고 코스닥도 마찬가지예요. 코스닥도 마찬가지인 부분. 이때 이제 뭐 철강 관세라든지 이때 얘기가 처음 나왔을 때, 이때 이렇게 한번 급락이 나오고 다시 유예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반등이 나왔다가 이 구간에서 다시 또 이렇게 급락이 나오는, 또 관세 노이즈로 인해서. 그래서 지금 상당히 또 다시 시장이 트럼프 관세 노이즈를 어느 정도 해소를 하면서 미국 경기 둔화가 트럼프가 재정 적자 축소를 위한 하나의 정책과 수단이구나라고 인식이 개선되면서 트럼프 정책에 대한 수혜주 관련주들로 다시 또 수급이 쏠리는, 이러면서 반등이 나와주는 이러한 또 시장 분위기가 전환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흐름들 역시도 제가 계속 면밀하게 시장을 분석하면서 트럼프 관련 이런 흐름들 톡방을 통해서 브리핑을 드리고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 그래서 오늘 검색식 종목 공유를 드릴 텐데, 3월 첫 라이브 방송에서 공유드린 검색 종목 총 8종목입니다. 8종목이고요. 오늘 보시면 아시지만 한국주철관, SK디스커버리, 이제 롯데케미칼도 잡혔고, 네, 화성밸브, 신스틸, 한국주철관, SK디스커버리, 그리고 화성밸브나 또 신스틸, 이런 종목은 이제 오늘 트럼프 그 LNG 프로젝트 관련 수혜 기대감이 좀 유입되면서 화성밸브 상한가를 기록했고, 검색식이 잡힌 다음에 상한가를 기록했고, 관련주들로 또 수급이 확산되는 이런 흐름들이 나타났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한국주철관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거래량이 적었었는데, 오늘 이렇게 관광 관련주들이 또 상승을 하면서 오랜만에 좀 거래량이 붙는 이런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약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런 LNG 프로젝트도 뭐 조금 더 기대감이 이어질 수 있겠지만, 이런 부분들보다 제가 이제 이렇게 검색식이 잡혔을 때 저는 드는 생각이 뭐였냐면은, 트럼프 정책 관련주들이 과거에 또 어떤 종목들이 있었고 어떤 섹터가 있었지, 여기에 이제 포인트를 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수급적으로 반등이 나타나면서 LNG 관련주들이 잡혔지만, 앞으로는 다른 트럼프 정책 수혜주들이 좀 이어질 수 있겠다, 기대감이. 꼭 LNG 뿐만 아니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씩 좀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드릴 텐데, 한국주철관부터 볼까요? 한국주철관이 그동안 거래량이 없다가 이런 LNG 프로젝트 수혜 기대감에 10% 가까이 반등 흐름이 나왔다가 9.67% 반등 나왔다가 481선 이 구간에서 저항으로 여겨지면서 또 윗꼬리를 또 달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구간에서 이 추세가 이어지기 위해서 241선, 그러니까 31선, 61선 단기 평선은 뚫어내는 이런 거래량이 붙었거든요. 근데 이제 LNG 수혜 기대감이 이어지면서 한국 주철관까지 계속적으로 좀 수급이 이어질 수 있는가, 이런 추세 이어질 수 있는가에 대해서 대략 좀 6,300원 선이 좀 지지가 되어야겠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그 다음에 지금 주요 저항선으로 6,600원 선으로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LNG 관련해서 관련주들의 수급과 함께 계속 이런 내일까지 또 기대감이 이어지다면 한국 주철관도 조금 더 상승 모멘텀이 이어질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 SK 디스커버리. SK 디스커버리도 이제 에너지 관련 사업 영위를 하고 있거든요. 지주사기이긴 하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있었고, 또 오늘 이제 자사주 소각 공시가 있었습니다. 개별적으로. 그래서 대략적으로 PBR이 굉장히 낮습니다. 0.2배 정도 되거든요.
0.2배 정도 되기 때문에 자사주 소각 공시에 좀 반응을 많이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PBR이 많이 낮고 그런 앞으로 이런 LNG 관련해서 이제 지주 회사로서 이런 부분들이 좀 개선되지 않을까, 주가가 좀 재평가되지 않을까. 어제까지 급락이 나왔다가 다시 급반등하는 갭을 많이 띄웠습니다. 그렇죠? 이런 흐름들이 나타났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지금 대략적으로 241선과 481선 이 중장기 이평선 위에서 마감이 됐기 때문에 현재 추세가 이어지기 선 37,400원 선 이 구간이 좀 지지가 되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되고 이 구간 지지가 된다면 4만원 선까지 좀 반등 흐름을 좀 예상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자사주 서각과 함께 관련해서 다시 추세 전환 이루어지는지 SK디스커버리도 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고, 그 다음 롯데케미칼. 롯데케미칼이 오늘 강한 반등이 나와줬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계속적으로 적자가 이어졌다가 이제부터는 좀 흑자로 전환될 수 있겠다. 화학주들 흑자로 전환될 수 있는 기대감이 오늘 주가에 반영되면서 오늘 급반등하는 흐름이 나타났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1분기 실적이 어떻게 나오는지를 좀 유심히 살펴봐야겠죠. 근데 이제 이전부터 이 우하향 추세가 계속되는 구간에서 반등이 나오더라도 121선 저항을 맞닥뜨리고 계속 우하향 추세가 이어졌거든요. 왜냐하면 계속 실적이 안 좋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앞으로 이런 실적이 좋아질 수 있다는 기대감이 오늘 바닥 구간에서 바닥권 매수세가 바닥권 인식 속에 저가 매수가 유입되면서 오늘 18% 급반응은 나왔는데, 일단 현재 구간에서 좀 확실하게 추세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어서 72,500원 선을 좀 안착해야 되지 않나라고 보여지고, 그 이후부터 이제 실적 개선과 함께 이런 기대감이 이어질 경우에는 좀 88,000원 선까지 왜냐하면 그간 많이 떨어진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로 해서 롯데케미칼 흐름도 한번 살펴가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화성밸브. LNG 이 파이프 건설에 대한 과거에 이제 이렇게 급등했던 게 대왕고래 프로젝트였을 때였잖아요. 근데 이제 다시 한번 이런 LNG 프로젝트, 미국 프로젝트에 대한 기대감들이 다시 한번 반영돼서 오늘 상한가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직전 고점, 이때 고점을 뚫어내면서 고가 마감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단기적으로 급반등, 오늘 급반등이 나고 상한가 마감했기 때문에 내일까지 이런 기대가 좀 이어질 수 있겠죠. 수급적으로. 오늘 상한가 마감했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좀 변동성이 클 수밖에 없겠습니다. 오늘 상한가를 기록했기 때문에. 그래서 장 초반에 갭을 띄우면서 차익 매물 추대할 수 있는 부분이고, 과거에도 그래왔기 때문에. 그래서 화성밸브를 이제 흐름을 살펴가시면서 다른 관광 관련주들, 관광 관련주도 함께 흐름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이제 대략적으로 반등이 나올 경우는 12,500원 선 구간에서 좀 차익 심리가 높아질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 구간에서 좀 차익 심리가 어떻게 나타나는지도 눈여겨볼 필요가 있겠네요. 그래서 화성밸브 흐름과 함께 다른 종목들도 살펴가보자. 그리고 이런 흐름들이 나타났을 때 만약에 이제 LNG 프로젝트 관련주들 급등이 나왔을 때 또 차익 심리가 높아지잖아요. 차익 매물이 나왔을 때는 또 다른 트럼프 정책 관련주들 어떤 종목들이 또 다시 반등이 나왔는지 유심히 계속 살펴갈 필요가 있겠죠. 화성밸브 흐름과 함께 다른 관련주들 참고를 해보시고, 그 다음에 오늘 팅크웨어가 분식이 잡혔는데, 팅크웨어도 그간 많이 내려왔던 종목입니다. 그래서 팅크웨어가 연초에 BMW의 팅크웨어는 블랙박스 사업을 영위를 하고요. 자동차에 내장되는 블랙박스. 근데 이제 팅크웨어가 연초에 이제 BMW의 400억 규모 블랙박스 그 수주 이슈가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좀 반등이 나왔던 것 같은데, 지금 그러면서 오늘 저가 매수가 좀 특별한 이슈는 팅크웨어 관련해서 나오지 않았는데, 일단 121선을 돌파하면서 제 검색식에 1200원 선, 이 구간 돌파하면서 제 검색이 잡혔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현재 구간에서 1200원 선 지지가 좀 이어질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낙폭과대에 따른 저가 매수세가 유입이 되면서 한 11,400원 선까지의 반등 흐름도 좀 예상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팅크웨어가 잡혔기 때문에
예전에 그 자율주행 관련주로도 팅커웨어가 수혜 기대감이 유입된 부분도 있었거든요. 팅커웨어가 잡혔기 때문에 또 자율주행 관련해서 또 이슈가 나오면서 자율주행 섹터가 한 번쯤 다시 한번 반등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흐름 생각도 해보는데, 일단 그렇기 때문에 이제 관련 이슈도 또 체크를 해가면서 이전에 M83 때처럼 이런 이슈들 체크하면서 제가 방을 통해서 이슈 공유해 드릴 거니까 한번 팅커웨어 흐름도 살펴가시면서 실적도 개선이 되는지 한번 함께 살펴가시고요. 4분기 실적은 그렇게 썩 좋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한번 참고를 해보시고요. 그 다음 동국제약이 검색식에 잡혔습니다. 동국제약도 역시도 좀 특별한 이슈는 없었거든요.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동국제약이 NXT 가능 종목, NXT 대체거래소 거래 가능 종목인데, NXT 거래 가능 종목으로 어제 YG엔터가 좋은 흐름을 보였잖아요. 그래서 동국제약도 NXT 거래 가능 종목이기 때문에 그 장전 거래에서 6%대 상승세를 보였다가 정규장 개장하고 매물 출회다, 이런 흐름이 나타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동국제약이 뭐 특별한 이슈가 없고 뭐 좋다기보다는 이 앞으로 NXT의 편입된 종목들, 거래가 이제 가능한 종목들이 더 많아질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종목들 안에서 또 수급과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제 YG도 좋았고 동국제약도 NXT 종목, 거래가는 종목으로 프리마켓에서 좋은 흐름이 나타났고, 그래서 이런 부분 자금 유입될 수 있기 때문에 NXT 관련주들, 또 추후에 편입 가능성 예정인 종목들 같이 함께 흐름 살펴가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신스틸이 잡혔습니다. 신스틸 역시도 LNG 프로젝트 트럼프 정책 수혜주로 오늘 급등세를 보였다가 매물 출회와 함께 그래도 121선 위에서 마감했네요. 그래서 현재 구간에서 대략 2,540원 선 좀 지지가 확인이 되어야 될 것 같고, 241선, 2,800원 선 저항이 강해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 윗꼬리가 달렸는데, 그래서 내일 또 LNG 관련주도 이런 기대감이 이어질 경우에는 신스틸도 추가적으로 상승 흐름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신스틸 신규 상장 이후에 중장기 우하향 추세에 이어졌다가 이전에도 또 급등했다가 241선에서 저항으로 조정이 나타나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오늘 121선 한 번, 두 번 돌파했다가 다시 오늘 121선 위에서 마감을 하면서 241선 저항선까지 반등하는 이런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다. 신스틸 관련해서도 LNG 프로젝트에 대한 이런 수익 기대감 유입될 수 있기 때문에 관련 이슈나 종목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 보시자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 다음 인텔리안테크가 잡혔네요. 그래서 트럼프가 연설 내용 중에 그런 얘기도 했거든요. 화성에 미국 국기를 꽂겠다, 이런 발언도 했었는데, 인텔리안테크 같은 경우에는 그 전에 장 초반부터 좀 반등이 강하게 나왔습니다. 장 초반부터. 그래서 이전에 낙폭과대 우주항공 관련주도 좋은 흐름이 나타났는데, 인텔리안테크는 그런 흐름에 좀 동떨어진 흐름이 나타나거든요. 계속 우하향 추세 이어지면서, 그러다가 어느 정도 이제 어제까지 하락이 나왔다가 서서히 저가 매수세 유입되면서 추세를 전환하려는 이런 매수세가 오늘 유입되었다라고 볼 수 있겠고, 현재는 이제 단기 평선을 회복하는 정도의 반등이 나와줬다라고 보여집니다. 워낙에 중장기 우하향 추세가 이어졌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60일선 대략 39,600원 선 정도 이 구간까지 좀 반등이 나오고 안착이 된다면은 인텔리안테크 또 우주항공 관련 이슈들과 함께 추가적인 좀 상승 모멘텀 이어질지 좀 지켜보시면서 반등이 나올 경우 한 43,500원 선 이 구간까지는 좀 상승 여력이 나와줄 수 있겠다. 그래서 39,500원 선 안착 여부도 함께 살펴가는 우주항공 관련주들도 함께 인텔리안테크와 함께 흐름 살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트럼프 이렇게 오늘 검색 종목 공유를 드렸고, 최근에 트럼프 관세 노이즈 때문에 또 힘들어하셨던 분들 계실 텐데,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지금 결국에는 트럼프 관세나 이런 정책들은 결국 미국 재정 적자 축소를 위한 정책들이기 때문에 이거에 중심을 갖고 시장을 살펴가시면은
보다 나은 투자가 되실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늘 라이브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이어서 추가적으로 관세 관련 이슈라든지 주요 이슈들 또 방을 통해서 정보 공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 감사합니다.